자, 지금부터는 우리가 삼각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겁니다. 삼각함수. 사실 이 우리가 공부하는 단원의 주인공이 삼각함수죠. 그리고 삼각비는 우리가 사실 중학교 때 배운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삼각함수로 도입하게 되는 거죠. 차이점을 좀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좀 기억이 더 과연 삼각함수가 뭐란가에 대한 여러분이 개념이 더 잘 잡히실 것 같습니다. 삼각비라고 하면 일단은 각의 단위가 좀 달라요. 삼각비는 주로 각도를 취급하죠. 여러분 중학교 때 라디안 쓴 적 잘 없죠? 60도, 30도 이렇게 말을 했죠. 60분법을 씁니다. 바비로니아인들이 60진법 썼다 그러죠. 그래서 아마 그 흔적이 남아있는 거로 볼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러한 각도를 우리가 실수 체계로 가지고 온 게 바로 우리가 이번에 공부한 라디안이란 개념입니다. 라디안은 개념이죠. 이거를 호의 길이와 중심과 크기를 연결시키면서 이게 우리가 이 각의 단위를 실수 체계로 가져온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각의 크기를 생각하면, 그러니까 삼각비라는 걸 일단 예각만 다뤄요. 예각. 그죠? 예각을 다루고 범위도 우리가 직각삼각형에서 한정돼서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개념도가 직각삼각형이 돼요. 그런데 삼각함수에서는요, 우리가 편각이라고 하죠. 편각. 그러니까 방향 있는 각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x축이 있으면요, 기준점이라면 좌표평면이면 x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반시계면 플러스, 그죠? 그 다음에 시계방향 마이너스, 이렇게 편각을 쓰게 되죠. 양도 있고 음도 있습니다. 그죠? 이런 각의 크기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범위는 어디냐? 이건 직각삼각형이 아니고, 그쵸? 우리가 지금 그린 바로 좌표평면상의 모든 각을 우리가 측정하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결국 계산은 뭘로 하느냐? 포인트는 그겁니다. 결국 삼각함수 그걸 도입을 하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뿐이고, 실제 계산은 우리가 그 내부에 있는 직각삼각형의 모양 갖고 결국 삼각비로 계산합니다. 그럼 다른 점 뭐냐? 삼각기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게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게 되고요, 주기가 붙게 되는 것이죠.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자, 삼각비 정의 다시 한번 개념을 잡으면, 삼각비는 직각삼각형, 물론 둔각을 했어도 우리가 중학교 때 오시면 둔각을 잡았어도 결국 어디 잡았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를 120도 잡았으면, 그죠? 여기가 몇 도니까 60도니까 우리가 이거 수선의 발을 내려서 우리가 삼각비 값을 구했었죠. 결국 예각인 직각삼각형 가지고 우리가 120도 값을 구했었습니다. 사인만 하고 코사인을 하지 않았죠. 그죠? 왜 그러냐면 그거는 예각을 벗어나면 이게 삼각함수 개념 가거든요. 코사인이 음수가 나와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삼각비라고만 얘기하면 예각인 직각삼각형이 되는 거고, 아시다시피 이게 세타고 여기가 A, 요 꼭지점이 B, 꼭지점이 C면 여러분이 사인, 코사인, 탄젠트로 의미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념도에서 우리가 하나 정도 관계식을 알 수 있는 게 이런 거죠. 피타고라스 정리. 우리가 피타고라스 학파라고 엄청난, 수학적으로는 그렇다 그래요. 수학적으로는 굉장히 유명한 학파인데, 그러니까 수 자체를 어떤 세계의 본질로 생각해서 모두 수로 된다고 생각하다가 직역탄을 2번 맞죠. 그 제논의 패러독스에서 제논한테 한 방 맞고, 또 해결을 했더니 여러분이 루트라고 하는, 그죠? 무리수가 나옴으로 인해서 계산이 도저히 안 되는, 그죠? 그게 나오면서 이제 이 숫자, 이 산술 쪽, 계산 쪽에서 이제 기하 쪽으로 많이 바뀌어서 우리가 하는 기하의 대부분이 이제 고대, 아주 오래전에 완성이 되게 됩니다. 어쨌든 그건 부차적인 얘기 드리고, 어쨌든 피타고라스 정리가 아시죠? 그죠? 그 양변을 이거를 b의 제곱 나누면 1이 됩니다. 따라서 뭐가 되죠? c의 제곱분의 a 제곱, b의 제곱이죠. b변이 b의 제곱인데 아까 이게 하나로 b의 제곱분의 a 제곱이고, 이거는 b의 제곱분의 c의 제곱 정리해주면 이거 뭐죠? b분의 a의 제곱이고 b분의 c의 제곱입니다. b분의 a가 뭔가요? 그렇죠, 사인 세타입니다.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2다. 이런 관계식을 하나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 중학교 때 나온 얘기죠. 됐습니까? 공부를 조금 더 한 친구는 이것까지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1 플러스 탄젠트의 제곱을 공부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써보면 이거는 1이고요. 탄젠트라는 게 그럼 코사인 제곱 세타에 여기가 사인 제곱 세타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거는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통분하면요,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인데,
코사인 제곱 세타, 사인 제곱 세타를 합하면 1이에요.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나오죠. 양변을 빗변의 제곱 나누면 B분의 A가 사인 세타 아닙니까? 여기다 적어둘까요? 정리하시면 더 좋겠죠. 예, 사인 세타는 빗변분 높이니까 B분의 A, 그죠? 코사인 세타는 B분의 C 하니까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를 활용하면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1이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1 플러스 탄젠트 제곱했더니 분자가 1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리는 다 못하고, 왜냐하면 여러분 코사인의 역수는 배운 적이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코사인 제곱분의 1 정도는 생각하셨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제 고등학교 오면은 코사인의 역함수, 그러니까 역수인 함수죠. 역함수가 아니고 역수인 거.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분의 1을 뭐라고 하면 시컨트라고 그래요. 시컨트. 그래서 시컨트 제곱 세타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시컨트 세타 여러분 고등학교면 다 배웁니다. 나중에 다 정리를 할 겁니다. 요게 이제 서로 역수인 삼각함수 관계를 말합니다. 뭐 코사인의 역수는 코시컨트, 탄젠트는 코탄젠트. 아마 여러분 수학책을 보시면 그런 어휘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앞으로 하게 될 얘기들이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삼각비는 이러한 직각삼각형, 그죠? 이기고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 더하면 1이다. 이것도 알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삼각함수는 좌표평면으로 확장되니까 어떻게 잡느냐? 각을 이렇게 잡습니다. 각을 x축의 양의 방향부터 이렇게 각을 정해가는 거죠. 또는 이렇게 음수면 이렇게, 양수면 이렇게 정해가는 거죠. 됐습니까? 그리고 삼각비는 아까 어떤 데죠? 삼각함수 값은 결국 뭐로 구한다? 삼각비로 똑같이 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각인 경우, 각이 예각인 경우 여기죠. 요게 예각입니다. 그죠? 예각인 경우 요렇게 이게 세타인 경우는 이렇게 잡게 되죠. 지금 우리가 보는 게 뭡니까? 반지름,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아닌 원 그림입니다. 원. x의 제곱 플러스 y 제곱 아래 제곱이라고 아시는 거죠. 그래서 반지름을 R로 하면, 그죠? 요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서 계산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요 가로 길이가 x고 세로 길이가 y고 원의 반지름 r이라 그러면, 그죠? 우리가 이 삼각함수에서는 사인 세타를 뭐로 표시하느냐?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각을 잡고 나서, 일단 예각에서도 마찬가지, 예각, 둔각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각을 잡고 나서 그 안에서 직각삼각형 찾으면요, 빗변과 밑변 높이는 그대로 삼각비 개념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사인 세타는 빗변 r분의, 그죠? 높이 y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코사인 세타는 빗변 r분의 밑변 x가 되는 거죠. 그럼 뭐 탄젠트 세타는 밑변 x분의 높이 y가 되는 거죠.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각이 조금 더 가서 예를 들어 90도를 초과된 건 어떻게 되느냐? 마찬가지. 초과된 거 바로 이런 경우 되겠고, 각이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각이 되겠죠.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 각은 이거지만 삼각함수 값은 어디로 계산하느냐? 예, 바로 이 안에 보이는, 그죠? 이 각으로는 계산이 안 되고요. 요 안에 있는 이 직각삼각형, 예각인 직각삼각형을 찾습니다. 차이점 뭐예요, 여러분? 좌표를 도입하게 되니까. 그러면 사실상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배웠잖아. 동경이 예를 들어서 y축 대칭인 경우, 만약에 이게 세타인데 이거를 이제 y축 대칭으로 옮겼다 생각합시다. 그러면 각이 이제 이렇게 생기겠죠? 그러면 삼각함수 갖고 하면 지금대로 표현하면 이 녀석이 이사분면에 있는 건지 일사음이 있는 각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좌표평면 도입하면서 부호를 결정짓게 돼요. 그러니까 사분면 따르면 바로 XY 좌표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밑으로 내려보시면 똑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여기 전체가, 그죠? 요 왔다 치면 이 값이 예를 들어서 요만큼 값이 세타라고 하면 여기 값도 X고 여기 값도 Y겠죠. 맞습니까? 근데 좌표니까 뭐가 되겠어? Y좌표는 양수지만 X좌표는 음수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각의 위치, 삼각함수의 값에 차이를 두는 겁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1사와 4사에서는 x값의 범위, 이 삼각함수에서 r분의 x, 이건 달라지지 않아요. 코사인에서 r분의 x, 사인 r분의 r은 똑같고요. 여러분이 어느 쪽을 잡든 그 안에서 예각삼각형을 잡으면 됩니다. 그런데 달라지는 건 뭐냐? 바로 x, y, r은 안 바뀌어요. 반지름은 전부 양수인데요. 요 좌표 체계, 좌표 평면에 이 각을 집어넣으면 삼각함수 값을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이 x와 y 값의 부호로 우리가 각의 위치를 판가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사분면이면요, x가 양수, y도 양수니까 삼각함수 둘 다 양수겠죠?
2사분면에 있으면 뭐야, x좌표가 음수고 y좌표 양수잖아. 그러니까 사인은 양수고 코사인은 음수인 거죠. 3, 4분면 오게 되는 x좌표도 음수고, 그죠? y좌표도 음수 아닙니까? 그럼 이건 사인도 음수, 코사인도 음수인 거죠. 4, 4분면 오게 되면 x좌표는 양수인데 y좌표가 음수죠. 따라서 x좌표가 코사인이고 y좌표가 사인이야. 그럼 사인은 음수고 코사인은 양수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판가름 짓게 되는 겁니다. 이것 값들은 바뀌지 않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납득되셨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찾는다? 각이 이렇게 나왔으면, 그죠?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려서 여기서 예각을 찾습니다. 그쵸? 그럼 어떤 게 나오겠어? 그렇습니다. 우리가 중학교 때 사인 30도랑 그죠? 사인 150도랑 똑같은 이유가 이게 30도, 30도잖아요. 이게 150도 오면 나머지가 30도가 났거든. 그럼 또 삼각함수 값은 뭐로 찾아요? 이 안에 예각인 직각삼각 찾으니까 사인 값은 양수로 정의 내려지는데 코사인은 음수가 됐던 거지. 그래서 그 부분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둔각인 경우 그냥 이렇게 된다고만 설명했던 것이죠. 사실은 삼각함수에 대한 얘기를 약간은 한 게 되겠습니다. 저는 중3 때 설명드린 바가 약간 있습니다. 자, 그럼 3, 4분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3, 4분면. 3, 4분면은 자, 요쯤 오면 되겠죠, 각이. 그럼 각이 뱅글로 돕니다. 계속 돌아서 여기까지 오겠죠. 여기서 가까운 예각은 어느 쪽이겠어? 이쪽이겠죠. 수선의 발레는 있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그러면 y좌표도 음수고 x좌표도 음수가 되겠죠. 되겠습니까? 요게 3, 4분면 되겠죠. 됐습니까? 4, 4분면은 여길 겁니다. 그럼 얘가 어떻게 잡죠? 각이 이렇게 오니까 나머지 부분 요걸 잡고 삼각함수 값 씁니다.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리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삼각함수 값은 여러분 잡을 수 있겠죠. 뭐 하면 돼? 거기서 예각 찾아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1, 4분면은 요 모양에서 빗변분의 밑변이 코사인, 빗변분의 높이가 사인. 2, 4분면으로 와서 2, 3이 있는 경우 삼각함수 값은 마찬가지. 사실은 이건데 우리가 이 안에 예각 삼각형, 예각인 직각삼각형 찾아서 빗변분의 높이가 사인 값, 빗변분의 밑변이 코사인 값이 되겠습니다. 3, 4분면 마찬가지. 요 각이 요 부분일 때요. 예,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는 요거를 갖고 삼각비 값 찾습니다. 빗변분의 높이가 사인 값, 빗변분의 밑변이 코사인 값입니다. 4, 4분면 오게 되면 쭉 여기까지 넘어왔을 때, 그죠? 실제 우리 구하는 건 이 안에 예각, 요 나머지 갖고 찾는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뭐가 중요했습니까? 삼각함수 값은 우리가 일반각 표현이 다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각이 범위가 아주 확장되는 거죠. 라디안을 쓰면서 각이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좌표 평면에 써이면서 우리가 이 삼각함수는 이 값의 범위가, 그죠? 예를 들어서 삼각비면은 삼각비 값의 범위는 양수에 국한이 됐다면, 그죠? 우리가 삼각함수로 오게 되면요, 그죠? 양수, 음수 다 되는 거죠. 0도 됩니다. 0도 되고, 그 다음에 양의 실수, 음의 실수도 모두 가능합니다. 허수는 표현이 안 되고요. 양수까지 모두 표현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삼각함수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삼각함수의 실제 그래프는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요거를요, 그래프에 이게 그림이 확인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옆으로 펼쳐 그린 겁니다. x축이 뭐가 되느냐? 요 각을 x축에 그리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의 이 밑변의 값을 요 y로, 그 다음에 사인의 높이 값을 y로 놓고 그리는 게 바로 삼각함수 그래프가 되는 거죠. 되시겠습니까? 그 다음 여기서 중요한 생각을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 상상력의 나래를 펼쳐서 지금 우리가 삼각함수는 여러분 교과서 어디를 보시더라도 삼각함수 정의는 이게 세타고 반지름이 r인 그런 직각삼각형 밑변 x 높이 y로 삼각함수를 정의 내리거든요.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거와 똑같은 닮은 꼴인 삼각형을 생각해 보는 거죠. 차이점이란 거는 완벽한 닮음인데 차이점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크기가 작다고 하시겠죠. 왜? 여기는 빗변을 뭘로 맞췄느냐? 1로 맞췄거든요. 자, 여기서 질문할 게 있습니다. 이게 삼각비잖아요. 그럼 이 친구의 삼각비나 이 친구의 삼각비는 같습니다. 다를 게 전혀 없죠. 둘이 삼각비 값은 완벽히 같습니다. 완벽하게 같아요. 그죠? 다른 말로 치면 삼각함수 값도 같다는 얘기죠. 왜 반지름 2를 쓰느냐? 이러한 재미난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서술해 보시면
여기서 삼각함수인 코사인 세타 값, 여러분 뭐 1, 2, 3, 4분면에서 이 삼각형 찾아서 값을 구한다 치면 R분의 X가 코사인 세타죠. 그 다음에 사인 세타가 R분의 Y고. 됐습니까? 그러면 탄젠트 세타는 예를 들어서 X분의 Y일 텐데 여기서 뭐가 되느냐? 코사인 세타인데 반지름이 1이에요. 따라서 가만 보니까 요 밑변이 그대로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쵸? 그잖아요. 이것분의 이게 코사인 세타니까 이게 바로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이처럼 이 반지름이 1인 원으로 우리가 문제를 보게 되면 사인 코사인 세타 값이 바로 좌표에서 읽어지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쵸?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 점이 예를 들어서 x, y라면 여기서는 x 좌표가 바로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요. y 좌표가 사인 세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반지름 1인 원을 생각하게 되면 바로 그 원에서 x, y 좌표가 코사인, 사인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아주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걸 단위원이라고 하는데요. 일부 교과서에 소개가 되어 있는 굉장히 유명하고 아주 유용한 방법입니다. 반지름 1인 원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여기 점을 읽은 순간 여기 점이 있다. 점이 있다고 칩시다. 여기 점이 있으면 이 점의 x좌표가 뭐라고? 코사인 세타. y좌표 뭐라고? 사인 세타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시사해 줍니다. 그죠? 그럼 확인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너무 흐리게 적었나요? 좀 크게 쓰겠습니다. 왜냐면 단위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나중에 굉장히 도움받을 부분이 많습니다. 한 번 더 그릴까요? 좀 크게. 근데 원이 크면 잘 안 그려져요. 그죠? 유리판이다 보니까 자꾸 미끄러집니다. 미끄러져요. 미끄러지지 않는 게 아니고. 자, 반지름 1인 원이면 여러분이 여기에 임의점을 잡았다 칩시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임의점 잡았다. 그러면 딱 있고 각이 이거다. 그죠? 그러면 요 점이 임의로 잡혔고 이렇게 됐고 요게 반지름이 1인 거고 요게 세타라고 한다면 이 좌표가 얘기하는 게 뭐냐? 여기서 수선의 발을 각각 내려면 1분의 2게 되니까 요게 뭐가 된다? x좌표가 코사인 세타. 그러니까 이 점의 x좌표가 코사인 세타고 y좌표가 바로 뭐가 돼요? 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러면 알 수 있는 재미난 사실들이 많이 있습니다. 잠깐 보실까요? 자, 그러면 그 각 개념으로 보면 x축에서 시작하니까요. 여기 있는 이 점 있는 각이 몇 도야? 0도, 즉 라디안 0값이겠죠? 여기 뭐죠? 90도, 0,1. 그죠? 이 점의 좌표는 뭐죠? 1,0입니다. 요 점의 좌표는 0,1. 반지름 1인 원이니까요. 이거 90도고 라디안으로 치면 2분의 파이죠. 그 다음 이 점 뭐가 되죠?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0. 그죠? 각으로 치면 180도란 평각 또는 라디안으로 치면 파이가 되겠죠. 이 점 뭡니까? 0,-1이죠. 이거는 뭐죠? 270도가 되고요. 라디안 치면 2분의 3파이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로 읽을 수 있죠. 코사인 0이 얼마냐? 0도가 얼마냐? 1입니다. 사인 0도 0인 거죠. 왜? x좌표가 코사인, y좌표가 사인이기 때문에. 그죠? 여기서 보시면 뭡니까? 코사인 90도가 0이죠. 맞습니까? 사인 90도 1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코사인 파이, 코사인 180도 마이너스 1입니다. 사인 파이 0입니다. 사인 180도 0인 거죠. 자, 270도, 코사인 270도 0인 거죠. 맞습니까? 코사인 2분의 3파이 0인 거죠. 마이너스 1, 이거 사인, y좌표거든요. 사인 270도 마이너스 1인 거죠. 사인 2분의 3파이 역시 마이너스 1인 겁니다. 어떠십니까? 이것만 가지고도 굉장히 많은 걸 알 수 있어요. 그림 그려보면. 여기 30도잖아요. 그럼 여기 대칭시킨 여기가 30도면 150도 값도 금방 나옵니다. 사인 150도 뭐 읽으면 돼? x, y좌표 생각하면 됩니다. 사인 150도는 사인 30도랑 같구나. 그죠? 코사인 150도는 코사인 30도의 마이너스구나.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원의 대칭 개념을 활용해서 x, y 좌표만 생각해낼 수 있다면 우리 여러분 점대칭, x축 대칭, y대칭 다 알기 때문에 삼각함수 값을 굉장히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럼 굳이 R 쓰지 않더라도 1사분면에 쓰면 코사인이 뭐? 양수, 사인도 양수, 탄젠트도 그럼 양수. 여기는요. 코사인이 x좌표니까 코사인은 음수고 사인은 양수고 그럼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음수. 맞습니까? 3, 4분면 x좌표, y좌표 다 음수니까 코사인도 음수, x좌표 음수, y좌표 음수, 사인도 음수. 그럼 탄젠트는 음수니까 양수. 4, 4분면
코사인 x좌표 양수, 사인 y좌표 음수. 그럼 탄젠트는 양수분의 음수니까 음수. 이런 부호 판단이 다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되시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기억을 잘 해두시면서 이해해 두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삼각함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삼각함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자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문제에 나오는 것들은 반지름, 삼각함수가 R로 표현되어 있죠. 그죠? 반지름이 R로 되어 있고 이때의 각을 우리가 세타라고 하죠. X축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항상 정의를 하고요. 또 그러니까 그건 양의 방향이고 음의 방향은 시계 방향. 그럴 때 여러분이 이 점이 있으면 요 반지름을 R이라고 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삼각함수 정의 내릴 때 밑으로 쭉 내려가지고 요게 X좌표, 그 다음에 Y축에 수선 내려서 이게 Y좌표면 이 점의 좌표를 X, Y라고 하면 요걸 이제 직각삼각형으로 봐서 우리가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고요. 그 다음에 사인 세타는 R분의 Y인데 제가 드린 말씀은 요 삼각형과 똑같은 이 안에, 그러니까 반지름이 R인 거면 반지름이 1인 이 안에 단위원을 생각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로 들어오게 되면 요게 반지름이 바로 뭐가 돼? 1이 되죠? 1이 되기 때문에 요게 1분의 요 값, 바로 어디 값? 네, 요 값이 X좌표가 바로 뭐가 된다?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럼 Y값, 요 값은 바로 뭐가 되겠다? 사인 세타다. 따라서 삼각비는 똑같아요. 왜냐하면 삼각형이 이 삼각형이나 닮은 꼴이기 때문에 두 변 사이 길이 비는 똑같거든요. 같으니까 우리가 이제 어느 점, 그렇죠? 요 점에서 이 P점, 단위원에 생각하는 요 P점의 X좌표는 바로 뭐다? X좌표는 코사인 세타, Y좌표는 사인 세타 됐던 거죠. 따라서 1사분면, 세타가 1사분면이면 코사인 양수, 사인 양수, 2사분면이면 X좌표가 음수 아닙니까?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코사인 음수, 사인은 양수. 3사분면 X좌표 음수, Y좌표 음수 여러분 너무 잘하니까 코사인 음수, 사인 음수. 그 다음에 4사분면 X좌표 양수, 사인 음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코사인 양수, 사인 음수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의 조건을 문제에서 활용해 보자는 얘기였습니다. 자, 그럼 삼각함수값 구하라 문제 한번 해보겠는데요. 6분의 7파이입니다. 여러분이 원 그림 갖고 우리 단위원 갖고 생각해. 6분의 7파이면은 6분의 7파이가 뭐예요? 예, 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거든요. 그럼 아래 그림을 보시면 6분의 7파이면 이렇게 6분의 7파이가 그려지겠죠. 그죠? 그리고 이걸 이렇게 그리면 이게 6분의 7파이겠습니다. 그럼 어디까지가? 그죠?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이렇게 여기까지가 파이고요. 실제 삼각함수 값은 4분면 좌표평면에 표기한 다음 구하는 거는 삼각비랑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서 뭘 찾는다? 직각삼각형, 예각인 직각삼각형을 찾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파이니까 바로 여기가 얼마야? 여기가 6분의 파이겠죠. 6분의 파이. 되셨습니까? 그러면 실제 여러분 계산하는 거는 6분의 파이 값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바로 어디 있겠어요? 여기 있겠죠? 요렇게 여러분 많이 해보시면 이제 나중에 여기가 6분의 파인 거랑 똑같습니다. 여기가 6분의 파인 거죠. 그럼 삼각함수 여러분 단위원이니까 그대로 읽어주면 됩니다. 그죠? 그럼 뭐야? 여기 6분의 파이니까 코사인 6분의 파이는 2분의 3이고 그죠? 점좌표 읽으면 코사인 6분의 파이니까 코사인 30도죠? 2분의 3이고 사인 30도니까 2분의 1이거든요. 그러면 뭐가 차이점이냐? 그러면은 실제 삼각비로만 보면 얘랑 값이 같아야 되는데 삼각함수에서는 이 좌표평면이니까 지금 뭐가 돼? Y좌표도 음수고 X좌표도 음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점의 좌표를 그대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모양을 보고서요. 똑같이 6분의 파인 거니까 X좌표 음수구나. 6분의 파이를 그려주시면 돼. 코사인 6분의 파이. 그럼 마이너스 2분의 3하고 마이너스 2분의 1이겠죠. 됐습니까? 그럼 이게 뭐가 돼요? 요게 코사인 6분의 7파이. 요건 뭐죠? 요건 사인 6분의 7파이 되겠습니다. 둘 다 3, 4분면이니까 둘 다 음수가 나온 것 뿐입니다. 됐습니까? 사인 6분의 7파이 얼마다? 예,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수식적으로 보면 여러분 생각하거나 파이니까 3, 4분면이니까 뭐다? 예, 파이에서 2, 4분면 넘어갔고 3, 4분면 가서 6분의 파이만 가면 되니까 마이너스 붙이고 뭐다? 사인 6분의 파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 코사인 3분의 2파이입니다. 3분의 2파이는 우리가 이 파이를 먼저 보고 나면 3분의 2파이 파이까지 갔다가 도로 3분의 파이만큼 시계 방향으로 돌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시면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돼서 여기가 3분의 2파입니다. 3분의 2파이. 그럼 실제로 여러분이 값은 어느 겁니까? 요게 3분의 파이가 될까요? 3분의 파이. 사실은 3분의 파이 갔다가 마이너스 3분의 파이만큼 돌아온 거죠. 실제 여러분 계산은 어디서 한다? 그쵸? 실제 여러분이 연상할 것은 바로 3분의 파이 쪽. 여기서 대칭, y축 대칭인 요 부분. 요게 3분의 파이인 거죠. 됐습니까? 이게 3분의 파이, 즉 60도인 겁니다. 그럼 코사인 60도면 2분의 1이고 사인 60도면 2분의 루트 3이죠. x좌표가 코사인, y좌표가 사인. 그러면 실제 여러분이 이사분면에서 값이니까 그죠? 똑같습니다. 여기서 직각삼각형일 건데 x좌표가 보시다시피 음수인 거죠. y좌표는 양수인 겁니다. x좌표 음수, 코사인 음수, y좌표는 양수. 사분면 그대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코사인 3분의 2파이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사인 3분의 2파이는 2분의 루트 3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마찬가지. 그래서 코사인 3분의 2파이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니까 그죠? 마이너스 코사인 3분의 파이 같구나. 코사인 60도, 즉 2분의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라디안 쪽으로 좀 봤고요. 이제 60분법, 그죠? 225도 보겠습니다. 225도면은요, 225도면 파이가 180도로 보시면 되니까 180도에다 몇 도 더한 겁니까? 예, 45도입니다. 90도 딱 절반만큼 간 거죠. 225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실제 요렇게 딱 절반 왔겠네, 그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225도인데 실제 우리가 계산하는 각은 뭐다? 여기서 예각인 여기 이 각도 몇 도입니까? 요게 45도가 되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렇게 똑같이 연장해서 여기가 45도인 값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코사인 45도, 사인 45도 전부 다 얼마야?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이죠. x좌표도 음수고 보시다시피 여기다 수선의 발 내려오면 x좌표 음수죠. 예, x좌표도 음수고 y좌표 음수 3, 4분면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그 다음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입니다. 재밌는 것은 그러면 지금 이 그래프 이어보면요. 이게 탄젠트 45도니까 y는 x선상의 교점이거든요. 얘네 둘은 탄젠트 값이 전부 1이에요. 그럼 보면 똑같죠. y는 마이너스 x랑 만난 두 점의 탄젠트 값은 마이너스 1이겠죠. 되겠습니까? 그럼 y는 뭐 2x, 이래서 y는 2x를 그랬다. 그럼 y는 2x면 이 점의 탄젠트 값은 2분의 1. 2. 여기 그 탄젠트 값도 2가 되겠죠. y는 2분의 x 그랬다. 그럼 여기 코사인 사인값 어떻게 계산할 필요 없이 탄젠트가 2분의 1이니까 탄젠트 값이 2분의 1 되겠죠. 여기도 2분의 1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사분면하고 3사분면은 사인 코사인이 부호가 같기 때문에 탄젠트 부호는 양수입니다. 이쪽엔 탄젠트 부호가 음수죠. 되시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탄젠트 225도입니다. 그냥 1이죠. 1. 이렇게 계산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 1이라고 쓰면 되겠네요. 이런 식의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단위원으로 바꿔서 하는 연습 좀 하시고요. 다음 단원 가서 그래프로 가시면 이제 그래프로 보는 연습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40번 보겠습니다. 사인 855도, 코사인 855도, 탄젠트 855도를 구하라 되어 있습니다. 좌표 평면에 도시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이 360도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이 855도를 일단 여러분 여기 나온 855도를 그죠? 일반각에 찾아서 좌표 평면에 표시하는 게 중요합니다. 360도 이내로 만드셔야 돼요. 되겠습니까? 그러면 요거는 360도 곱하기 2하면 720도니까요. 720도로 하면 몇 도예요? 135도를 더하면 되네요. 그죠? 그래서 앞서 우리가 일반각을 표현한 방법 배웠죠? 그러면 360도 곱하기 2 하면 되는 거 두 바퀴 돌고 그 다음 몇 도야? 135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말이죠. 사실은 이렇게 된 거죠. 여기 보시면 요 각이 3 이렇게 하면 어머나 이게 아닌데 너무 세게 눌렀나봐요. 예, 출발해서 3 이렇게 되면 360도 한 바퀴 돌았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360도 돌았으면 이제 720도 돌았죠. 그 다음에 돌았죠. 말이 좀 이상하네요. 그 다음에 135도 이렇게 가면 되는 겁니다. 180도에서 45도 빼면 되니까 실제 우리가 나타내는 건 원점에서 요걸 이은 각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주황색으로 한 바퀴 360도, 그 다음에 녹색으로 또 한 바퀴, 그 다음 파란색으로 135도. 우리가 사실은 135도 그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나오시면 360도의 배수꼴 찾아서 나머지 부분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림 그리시면 바로 135도니까요.
135도는 여러분 180을 45도 뺀 거니까 정확히 2, 4분면 가서 그죠? 이렇게 떨어뜨리면 되겠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표시는 이렇게 해서 실제 계산할 때는 135도인데 우리가 계산할 건 이쪽 예각을 보면 되죠. 몇 도입니까? 45도를 봐주시면 됩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이 생각할 건 뭐예요? 예, 좌표는 여러분 2, 4분면 좌표는 걸로 결정하고 그냥 사인, 코사인 45도, 탄젠트 45도만 계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좌표를 쓰시면 코사인 값도 2분의 1. 근데 2, 4분면 부호가 마이너스 아닙니까? 마이너스고 사인 예 45도 루트 2분의 1이죠. 계산사들 탄젠트는 당연히 마이너스 1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인 855도 사인 855도는 사인 45도 같습니다. 루트 2분의 1이고요. 그 다음은 코사인 855도입니다. 2, 4분면이죠.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그 다음에 탄젠트 855도. 이거 마이너스 1입니다. 이 직선이 기울기가 뭡니까? 135도잖아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겁니다. 그죠?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림 나오면요. 좌표점 읽어서 그거대로 반지름분의 뭡니까? 높이면 사인, 반지름분의 밑변이면 코사인 생각하면 되고 반지름이 1인 단위원이면 바로 x좌표, y좌표가 x좌표는 코사인, y좌표는 사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x좌표는 코사인, y좌표는 사인. 뭐일 때? 단위원일 때. 반지름이 뭐? 1인. 됐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9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단위원을 알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 0도, 그러니까 0, 라디안으로 0이죠. 60호번 0도,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파이 값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의드리면 요게 반지름이 1인 단위원입니다. 그죠? 1, 요것도 1, 요것도 마이너스 1, 요것도 마이너스 1이죠. 좌표가. 좌표 값을 써보시면 여기는 1,0이 됩니다. 그죠? 1,0. 그 다음에 여기는 0,1이 되죠. 0을 아직 안 쓰겠습니다. 색깔을 맞추려고요. 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0이죠. 요 점의 좌표는 0, 마이너스 1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단위원에서 이런 생각을 하자는 얘기였습니다. 반지름이 1이 되기 때문에 요렇게 각이 세타가 되면요. 요 점, 이 단위원인 반지름이 1인 단위원에서 x좌표 요렇게 수선이발을 내리면 바로 x좌표가 뭐가 된다? 요거 자체가 코사인 된다 그랬어. 반지름이 얼마니까? 1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여기 값이 뭐가 돼? 여기 값이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러니까 x좌표가 이 점의 x좌표는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로 수선이발 이렇게 내리면 결국 이 길이죠. 이 길이. 요 길이. 다시 말해서 삼각형에서 치면 요 길이. 좌표로 치면 어디입니까? 요 길이죠. 요 길이가 뭐가 돼요? 요 길이가 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러니까 y좌표가 사인 세타가 되죠. 됐습니까? 이렇게 점이 구성이 됩니다. 그럼 각각 지금 이게 나타내는 거는 x축에서 출발해서 반시계 방향이거든요. 그럼 이 점이 나타내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0에서 2파이 이내라고 친다면, 그죠? 요 1,0이 나타내는 건 바로 뭐냐? 60분법으로는 0도고요. 라디안으로는 0이죠. 그 다음에 저 0,1이 나타내는 거는 60분법으로는 90도. 그죠? 그 다음에 라디안으로는 2분의 파입니다. 그 다음 마이너스 1,0이 나타내는 것은 60분법으로는 180도고요. 라디안으로는 파이죠. 그 다음에 0, 마이너스이 나타내는 것은 60분법으로는 270도입니다. 그리고 라디안으로는 2분의 3파이가 되겠죠. 구분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코사인 값들을 다 읊어보면 얘는 1,0입니다. 얘는 0,1이죠. 얘는 마이너스 1,0입니다. 얘는 0, 마이너스 1. 우리가 지금 다 뭘 알아냈습니까? 코사인 0, 코사인 2분의 파이, 코사인 파이, 코사인 2분의 3파이 값을 우리 금방 쓴 겁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사인 0입니다. 1,0에서 이게 사인 0 값이죠. 0입니다. 사인 2분의 파이 0,1에서 y좌표가 바로 사인 값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이너스 1,0에서 사인 파이 값이 바로 y좌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인 2분의 3파이 다시 말해서 0, 마이너스 1에서 바로 마이너스 1이 y좌표가 바로 사인 2분의 3파이가 되는 겁니다. 납득되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뭐 얼마든지 읽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사인 2분의 3파이 얼마야? 사인 3파이는 마이너스 1. 그죠? y좌표 찾으면 되는 거야. 0, 마이너스 1. 그죠? 그러면 사인 2파이는요? 이게 0도기도 하지만 이렇게 되면 2파이도 되거든요. 예, 0이지만 360도이기도 하고 2파이기도 합니다. 됐습니까? 이거 가지고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값 써볼까요? 사인 0입니다. 위에다가 우리가 처음이니까요. 읽어야 될 점을 써볼게요. 사인 0 읽을 거 뭐 읽어야 돼? 1, 0. 2분의 파이는 0, 1. 파이는 마이너스 1, 0. 2분의 3파이는 0, 마이너스 1. 2파이도 역시 1, 0입니다. 우리가 읽어야 될 거 사인 아닙니까? 전부 y좌표. 뭐고? 요 0. 요거 1. 요거 0. 요거 마이너스 1. 요거 0입니다. y좌표만 읽어주면 됩니다. 코사인 좌표는 x좌표 읽어주면 되죠. 되셨습니까? 이제 계산해 보겠습니다. 사인 0, 0입니다. 2분의 파이 1이죠. 사인 파이 0입니다. 사인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2죠. 사인 2파이 역시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계는 얼마다? 0이다. 이렇게 계산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좀 적응되셨나요? 연상을 자꾸 하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코세크 문제 좀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세타 값에 대해서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값의 부호를 차례로 말하라 돼 있죠. 12분의 5파입니다. 그럼 12분의 5파에서 여러분 떠올릴 것은 12분의 5잖아요. 일단 0보다 크죠. 그 다음에 1사분면 범위가 뭐야? 2분의 파이 아닙니까? 그러면 12분의 5파이면 2분의 파이에 해당하는 게 얼마야? 이게 12분의 6파이거든요. 몇 사분면입니까? 그러면 그림으로 치면은 12분의 6파이는 거의 거의 90도에 가까운 2분의 파이에 아주 가까운 그런 값이죠. 몇 사분면? 제 1사분면입니다. 그러니까 y좌표가 사인이고 코사인 좌표가 x좌표죠. x좌표도 양수, y좌표도 양수, 탄젠트 당연히 양수가 됩니다. 1사분면 탄젠트는 당연히 양수다. 요 코사인 값이 x좌표, 사인 값이 바로 y좌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5도는 여러분이 단위원 이렇게 원이 있으면 이제 연필로 그냥 슬쩍 하면 되죠. 마이너스 25도면 어디예요? 요쪽이거든요. 요쪽 4사분면 그죠? 되겠습니까? 그럼 x좌표는 양수, y좌표는 음수죠. 됐습니까? 그러면 코사인 세타 부호를 결정하랬으니까요. 여기 써야겠죠. 코사인 마이너스 25도는 양수입니다. 양수. 그 다음에 사인 y좌표 보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25도는 음수. 탄젠트는 4사분면 아니에요. 탄젠트 당연히 음수가 되죠. 사인과 코사인 부호가 반대가 됩니다. 자, 4분의 3파입니다. 4분의 3파이니까 4분의 2파이, 즉 2분의 1보단 크죠. 그 다음에 4분의 3파이고 당연히 파이보다 작습니다. 요게 이제 2분의 1파이죠. 제 몇 사분면? 제 2사분면 2사. 그죠? 그림에서 4분의 3파이면 뭐 요쯤 있겠죠. 그죠? 그럼 2사분면이니까 부호가 뭐 x좌표 음수, y좌표 양수입니다. 따라서 코사인 4분의 3파이 x좌표 음수의 음수. 그죠? 다음 사인좌표 y좌표 양수죠. 4분의 3파이 양수입니다. 탄젠트 2사분면 뭐 볼 거 없이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음수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다음 6분의 7파입니다. 이제 좀 감 잡히시죠? 이거는 파이에서 6분의 파이 보면 되니까 제 몇 사분면? 그쵸, 6분의 파이면 제 2사분면 요쯤 오는 거죠. 그죠? 아니고 더하기죠. 아까 한 건데, 그죠? 예, 더하기입니다. 그러니까 3, 4로 가요, 3, 4. 그죠? 갑자기 왜 6분의 5를 봤을까요? 6분의 7인데, 6분의 5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기죠, 여기죠. 그죠? 제 몇 사분면? 제 3, 4니까 둘 다 마이너스죠. 그럼 탄젠트는 양수. 그죠? 코사인도, 사인도 모조리 음수가 되겠습니다. 값도 다 알 수 있죠. 그죠? 코사인 6분의 7파이, 파이 플러스 6분의 7파이니까 음수. 그죠? 그 다음에 사인 6분의 7파이도 음수. 그 다음에 좀 날려서 죄송합니다. 6분의 7파이는 양수 되겠죠. 우리가 값들도 쓸 수 있겠죠. 잠깐 보시면 지금 4분의 3파이 같은 거는 실제 계산 뭐로 하면 돼? 예, 계산값은 여러분 4분의 파이로 하시면 돼. 코사인 4분의 3파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산하실 때는 마이너스 코사인 4분의 파이, 즉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하면 되는 거고요. 사인 4분의 3파이는 양수니까 그죠? 그냥 플러스 사인 4분의 파이 루트 2분의 1 하면 되는 겁니다. 탄젠트 4분의 3파이, 탄젠트 4분의 파이 하면 되는 거. 탄젠트 4분의 파이. 이거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구하실 수 있는 거죠. 6분의 7파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6분의 파이로 계산하시면 돼요. 6분의 파이. 이걸로 계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실제 계산은. 예각은
요 6분의 파이에서 계산하는 거니까. 됐습니까? 6분의 7이니까 3, 4니까 음수 아닙니까? 그럼 마이너스 코사인 6분의 파이죠. 30도가 되는 거야. 그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되겠죠. 맞습니까? 사인 6분의 7파이 마이너스 사인 6분의 파이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죠. 됐습니까? 탄젠트는 1, 4, 3, 4. 사실 말해서 이게 탄젠트 뭡니까? 탄젠트 6분의 파이랑 똑같겠죠. 탄젠트 30도입니다. 그죠? 뭡니까? 루트 3분의 1. 그래서 이 실제로 6분의 7파이가 되는 점, 요거를 이 점을 이제 원점과 쭉 이어주면요. 기울기가 얼마? 예, 기울기가 y는 루트 3분의 x 이런 직선과 만나는 두 점 중에 하나인 겁니다. 요 한 점이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는 6분의 파이고 여기 있는 건 6분의 7파이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예, 동경, 그죠? 동경의 차. 그러니까 동경이 원점 대칭인 경우, 그죠? 두 동경이 원점 대칭일 때 이런 모양이 나왔었죠. 납득되셨습니까? 마지막에 5번도 하나 해보시면 질문을 가끔 하시는 분이 있어서요. 예, 390도니까 여러분이 이제 하실 수 있겠죠. 예, 360도 플러스 몇 도? 30도입니다. 그럼 몇 싸우면? 1 싸우면이죠. 양수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을 걸로 보고요. 그 다음 이어서 문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